두 분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한 달 반 지났는데 이 정도다. 뭐 할만하죠.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환자분 케이스를 통해서 컴플렉스의 이유를 분석하고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형수술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올바른 성형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계획 세우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사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콧대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콧대뿐만이 아니고 코끝도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상당히 낮습니다. 코끝과 콧대가 모두 낮은 느낌이라서 코가 작고 어려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성숙미 있는 아름다운 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코바닥과 앞볼도 꺼져 있기 때문에 코가 나름 있어 보인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는데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모령 얼굴 구조를 가진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만약 낮은 코 바닥에 맞춰서 코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꺼진 느낌은 그대로 남고 변화 자체도 아주 미미하게 되죠. 절대로 예쁜 느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낮은 중안면 때문에 이마도 돌출되어 보이고 턱이 크지도 않고 치아가 돌출되지도 않았는데 턱이 주걱턱 느낌, 입이 돌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간혹 이런 분들 중에서 양악이나 교정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케이스 보시면 그런 생각 싹 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케이스가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이 누구냐? 콧대와 코끝이 전체적으로 너무 낮아서 전반적인 입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콧대, 미간 모두 밋밋하고 얼굴도 전반적으로 평면형이나 한모령 느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넙대대해 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느낌과는 거리가 좀 멀죠.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팔자나 중안면 부위까지 꺼져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간혹 자기가 그래도 나름 코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고 난 좀 자연스럽게 높이고 싶은데 지금도 코가 그리 낮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 코바닥이 낮은 분이에요. 코바닥이나 코 주위의 팔자 쪽, 코하고 입술이 연결되는 비순각 부위가 꺼진 분들은 그 주위 구조인 코나 입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나름 높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턱이나 입이 좀 돌출되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 동양적이고 약간 촌스러운 이미지를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수술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노란 선은 술전의 콧대 시작점과 코끝의 피크 지점입니다. 일단 낮은 콧대를 충분히 높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여성분의 경우 시작점을 많이 높일 필요는 없어요. 콧대 각도를 높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코가 커 보이지도 않고 입체감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콧대 코끝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해서 콧대의 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끝이 콧대보다 두드러지게 충분히 나와줘야만 되죠. 그리고 코바닥이 낮아서 평면형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중안면에 대한 교정도 같이 병행이 돼야겠죠. 대표적인 수술이 귀족 수술이나 지방이식과 같은 수술이 있겠죠. 코가 나름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서 코끝을 자연스럽게 높이기보다는 코바닥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돌출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코끝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더욱 아름다운 결과를 내게 됩니다. 코 바닥을 높이면 코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낮아진 느낌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낮은 코바닥 때문에 입이 돌출되어 보이는 느낌까지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치과 원장님도 놀라시는 그런 변화입니다.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충분한 교정량 그리고 튼튼한 지지구조가 필요하죠. 답은 뭘까요? 네, 자간 늑연골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코끝 지지구조를 이루는 모든 재료를 자간 늑연골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콧대의 시작점을 초록선까지 높여주고 들려있는 코끝도 초록색 선까지 적절히 내려주면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술중 사진 보시면 코끝 연골 지지구조에 메쉬라는 인공 조직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충분히 높이기가 어려웠겠죠.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약해지고 점점점 낮아졌겠죠. 인공 조직은 모조리 제거해줍니다. 인공 조직을 쓰면 주위 구조들이 많이 약해지고 망가지는 심한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가 조직을 활용해서 비중격 지지구조를 모두 재건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고 이거를 만약 소홀히 해서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변형이 재발돼서 또다시 재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게다가 코끝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조직을 쌓아서 억지로 높여놨더라고요. 수술 중에 보다 보면 많은 재수술 환자의 경우 코끝에다가 인공조직, 귀연골 뭐 이런 여러 이식물로 높게 탑을 쌓듯이 올려놓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높이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억지로 높여봤자 약한 지지구조물 속에서는 결국 코끝은 무너지게 돼 있죠. 그리고 기존 콧대 높이에 있어서 콧대 코끝 밸런스가 잘 안 맞고 너무 낮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코끝과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보형물을 삽입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겠죠. 코끝과 귀족에 넣을 자가 늑연골 사진입니다. 사용하는 연골은 와핑의 경향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늑연골 채취하고선 수술 초반에 이렇게 초안으로 살짝 다듬고선 수술을 시작합니다.
있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연골은 여기서 더 잘 맞게 다듬어서 삽입하게 되고요. 와핑 경향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 예방술기를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늑연골을 사용할 때 예방술기를 사용하고 적절하게 잘 조각해서 활용하면 생각보다 모양도 예쁘고 와핑의 빈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와핑이니 모양이 안 예쁘다니 뭐 이런 소리들은 자가늑연골 코수술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믿지 마세요. 게다가 생착되면 흡수되지도 않고 높이감이 잘 유지되기도 하고 지지구조를 잘 만들어주면 코끝이 떨어지거나 들리는 변형도 아주 잘 막아주죠. 귀족에도 마찬가지로 귀족보형물 모양으로 자가늑연골을 다듬어서 팔자 쪽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생착된 연골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잘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지대를 세운 모습입니다. 코끝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코끝을 이렇게 충분히 높이면서 버텨줄 수 있도록 지지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지지구조는 들리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윗방향 그리고 낮아지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수직방향 모두를 튼튼하게 지탱해줘야 되고 이걸 잘 만드는 게 늑연골 수술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경험과 숙련의 힘이 필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 코끝의 연골 지지구조는 이렇게 튼튼한 자가늑연골 기둥을 세웠고요. 얄쌍한 형태의 통늑연골을 사용하기 때문에 와핑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상당히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둥에다가 본인의 콧날개 연골을 잘 분리해서 예쁜 형태로 다듬어서 재배치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높일 수 있냐? 연골 구조들이 따라오는 높이까지 그리고 피부가 덮이는 높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끝은 전부 내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코끝의 변형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코끝 전체를 전부 자가조직만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수술 후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태예요. 자, 모양이 어떠신가요? 어떻게 자가늑연골로 코 재건 수술하신 분 같은 느낌입니까? 생각보다 붓기도 심하지 않고 상당히 예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이렇게 콧대 코끝을 전체적으로 충분히 높여주니까 콧대 코끝 밸런스가 잘 맞아졌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직반 코라인에 가까워졌죠. 이렇게 상당량 콧대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코끝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높였어요. 코끝을 최대한 높이면 부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귀족 수술을 함께 한 것이 신의 한 수죠. 코바닥을 함께 높이면 이렇게 상당히 높은 변화를 만들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 덜 높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중안부 보강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코끝 높이를 충분히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전 비교 사진이에요. 어떠신가요? 두 분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한 달 반 지났는데 이 정도다. 뭐 할만하죠. 이렇게 함모령 구조와 돌출형 구조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로 말씀드릴게요. 통연골을 사용했을 때는 생각보다 와핑 가능성 상당히 낮아요. 코끝이 틀어질까봐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수술 시간 서너 시간 걸리던 거 옛날 얘기예요. 늑연골에 숙달된 의료진은 술기도 제법 빨라졌고 제 경우 좀 더 개선된 술기를 사용해서 수술 시간이 더욱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늑연골을 떼는 것부터 수술 종료까지 2시간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구조를 지지해주는 힘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상당히 안전해서 수면마 치료도 가능하죠. 가장 중요한 게 모양이죠. 모양도 예뻐요. 늑연골을 사용했을 때 코 모양이 투박하고 퉁퉁하고 안 예쁘게 나온다. 이런 헛소문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연골을 예쁘게 깎는 손재주 그리고 아름다우면서도 튼튼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경험과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얼굴 밸런스죠. 의사의 미적인 감각과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환자분의 취향이 함께 반영이 돼야겠죠. 무조건 코가 높다고 전부는 아니겠지만 반대로 조금 높인다고 해서 꼭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변화가 적어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인 기준에 따라 필요한 만큼 충분히 높여주고 중안면 주위 구조들이 같이 따라오는 밸런스 위주의 수술이 진행되면 이번 케이스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충분한 변화를 만들어주면서도 상당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코의 자연스러움은 안면 구조 전체적인 밸런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닥터 눈코입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